자, 두 번째 문제는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SN이 n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SN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해야 할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ak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 자, 요 놈. 자, 요 놈을 1부터 n항까지 합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게 뭐다? S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쉽게 SN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놈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러면 AN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AN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AN은 SN에서 누굴 뺀다? SN-1을 뺀다. 자, 그래서 SN을 쓰시게 되면 n 곱하기 2의 n제곱 되고요. 빼기 SN-1이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뭐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n-1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좀 맞춰줍시다. 뭘 맞춰주냐면 여기 n-1제곱이고 여기도 n-1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위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n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개 곱하면 2n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2n에 그죠? 마이너스 n-1이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거기에 2의 n-1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2의 n-1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an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1제곱 분의 뭡니까? 이거, sn이니까 얼마예요? n 곱하기 2의 n제곱 되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를 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 없애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얼마다? 2라는 극한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급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이 급수를 구할 때는 전부 다 뭐 한다? n항까지 합을 구해서 자, 이게 SN과 그 다음에 이 식이 사실 같은 의미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라고 자, 이 2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등비급수는 자, 급수긴 급수인데 등비수열의 급수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뭐 한다? 무한히 더한다. 자, 무한 더한 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자,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값은 항상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통해서 계산한다고요. 즉,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는 거죠. sn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면제곱이다,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등비수열의 합 아닙니까? 즉,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뭐다? 무한 합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등비급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an인데요. 등비수열 an인데, 자, 초항이 얼마냐면, 초항이 a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자, 이런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급수는 어떻게 계산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을 계산하겠다요. sn을 계산하겠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n을 계산하겠다니까 뭡니까?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인데요.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쓸 때 기본적으로 가정한 게 있어요. r이 1이 아니다라고. 그죠? r이 1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r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r이 1인 경우. 자, 공비가 1이다. 그러면 어떤 수열이 3. 공비 1이니까 3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비급수는
초항이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 얘가 0으로 가지 않죠. 그죠? 얘가 0이면 끝까지 0인데 얘가 3이면 끝까지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조건이 뭐다? 그렇죠. AN이 0으로 가야지만 일단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N이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일단 수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항이 0인 경우에만 수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이 1인 경우는 발산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R이 1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결국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R에 n제곱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죠? 자, 나머지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 절대값 R이 아까 1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따져보면, 자, 1일 때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면 n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한 번은 0이 됐다가 한 번은 뭐가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생각해 보세요.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1인 상태인데 홀수 번째 합과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합이 홀수 번째 합은 항상 3인데 그죠? 짝수 번째 합은 항상 뭐예요? 0이죠. 0.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진동한다. 진동.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고, 자, R이 1보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다? 1-R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간다. 그래서 R의 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수렴하는 이 수렴 조건을 급수의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하고는 달라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들어갔었다고 3, 3, 3, 3 수렴하는 거야. 한데 이 급수에서는 이 공비가 1일 때는 3, 3, 3, 3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면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1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이 뭐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등비급수는 수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수렴하고 그 값은 누구로 계산한다? 그렇죠. 1-R분의 A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이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은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산은 n항까지 합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쉽게. 이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등비급수에서는 조금 스페셜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스페셜한 상황에서는 수렴 발산을 뭘로 판단할 수 있고 공비로 판단할 수 있고 공비와 초항을 알면 내가 그 무한히 더한 급수의 합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우리는 등비급수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로 주어지는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한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등비급수의 합은 얘만 만족이 된다면 얘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등비급수의 무한합을 구하는 이 과정이 도형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비급수와 도형이라는 제목을 하나 달아놓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필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자, 등비급수와 도형은요, 이 도형이 등비급수, 등비수열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거든. 자,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도형이 작아지는 거야. 그죠? 도형이 작아지는 어떤 상황.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대되게 되면 공비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역수의 합을 구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는 자, 도형들의 합을 구할 때 우리는
등비급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비급수를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에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으로 갔을 때, 자, 2분의 1인 정사각형으로 갔을 때, 즉 닮은 도형이면서 갔을 때,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가로, 세로가 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둘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둘레 길이는 4고 이거의 둘레 길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근데 여기서 닮은 비는 1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로 가는 이 둘레, 즉 길이에 대한 길이 공비는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닮은 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즉 1에서 얼마로 가느냐, 1에서 얼마로 갔느냐, 1에서 얼마의 비율로 줄어들었느냐만 확인을 하면 길이의 공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의 합들을 우리가 무한히 구해갈 수 있는 거죠. 즉,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즉, 다음번은 뭐가 될 거고, 4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 8분의 1이 될 거다. 이것들의 둘레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초항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고 초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무한히 더해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1 빼기 2분의 1분의 4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얼마다? 무한히 더하면 8이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이. 자,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넓이. 자,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넓이가 1이거든요. 근데 얘는 얼마죠? 4분의 1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닮은 도형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냐면, 그 닮은 비는 길이의 비입니다. 닮은 비는 길이의 비인데, 넓이의 비를 계산할 때는 제곱의 비로, 닮은 비의 제곱의 비로 넓이의 비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일반적으로 1이 2분의 1로 갔으면 넓이는 1이 4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초항이 1인데 이 길이의 비, 닮은 비를 구하면 우리는 넓이의 비를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넓이의 공비, 자, 넓이의 공비를 구할 때는, 넓이의 공비를 구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길이의 공비, 즉, 닮은 비에 해당되는 길이의 공비를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는 것이 뭐가 된다? 넓이의 공비가 된다. 가로도 줄고 세로도 줄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 넓이는 당연히 그렇게 줄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 주시게 되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 준 것은 뭐가 되겠다? 1 빼기 4분의 1분의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얼마다? 3분의 4가 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자, 닮은 도형에서는 자, 부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길이의 공비를 어떻게 하면 된다? 길이의 공비를 세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피의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길이를 구할 건지 넓이를 구할 건지 부피를 구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닮은 비를 계산하세요. 닮은 비를 계산하시고 나서 그 닮은 비에 해당되는 놈이 뭐다? 길이 공비다. 근데 그거를 제곱해서 쓸 건지 아니면 세제곱해서 쓸 건지는 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닮은 도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닮은 도형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주어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면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뭔가를 붙일 겁니다. 뭘 붙일 거냐면요. 자,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2분의 1로, 뭐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즉, 여기다가 양쪽에다가만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그 다음은 또 어디다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개수들이 몇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2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이 얘로 갈 때는
그죠?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3분의 1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넓이로 계산을 하면 넓이는 9분의 1이거든요. 9분의 1이거든요. 근데 몇 개가 늘어나요? 2개가 늘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이었던 넓이가 9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9분의 2가 됩니다. 이 9분의 2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넓이 공비에다가 뭐 한 거야? 그렇죠. 2를 곱한 거예요. 근데 그 2에 해당되는 그 값이 뭐야? 개수, 얼마만큼의 개수가 늘어나느냐. 그래서 개수에 해당되는 놈을 곱해줘야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공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넓이 공비, 길이 공비, 부피 공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이렇게 되는 개수가 2개, 4개, 8개로 늘어나는 경우는 자 이것을 우리는 선생님은 개수 공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개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넓이 공비 곱하기 개수 공비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공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급수와 도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예제를 좀 보고 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등비급수의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등비급수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등비급수와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다음 문제를 보시죠.